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오늘은요, 제 인생 웹툰 추천 영상의 두 번째인 공포 웹툰 추천 영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원래 저는 여기 도서관 프라이빗 섹션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눈이 오는 밤이어서 공포 웹툰을 좀 보고 싶기도 하고 추천하고 싶기도 해서 급하게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우선 공포 웹툰은 제 최애 장르여가지고 이제 완결작하고 연재 중인 작품들 다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공포 웹툰이라고 이렇게 카테고라이징 되었다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호러 웹툰이지만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주제별로 3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공포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공포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귀신부터 조금 영적인 존재,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뭔가 느끼는 미스테리한 일들을 다루고 있는 웹툰을 가져왔습니다. 완결 작품들 중 추천작은요, 공포 단편선 X라는 웹툰인데요. 원래 웹툰 K툰에서 연재했었던 작품입니다. 이 웹툰은 제목에서도 느끼실 수 있었겠지만 커다란 줄거리가 있는 웹툰이 아니라 단편으로 짤막짤막하게 진행되는 에피소드 형식의 웹툰입니다. 원래 저는 이런 에피소드 형식의 웹툰을 막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길어봤자 상중하 3편으로 있는 스토리에서 제가 딱히 나중에까지 생각나는 공포가 저한테는 별로 막 와닿지 않아가지고 이런 웹툰에서 공포를 안 느끼는 편이었는데, 이 작가님 특유의 그림체에서 나오는 그런 위압감하고 스토리 자체도 되게 독특하고 참신해가지고 웹툰 한 편을 읽을 때 긴장감이 정말 좋았던 웹툰이에요. 일본의 엄청 유명한 공포 만화가이신 이토준진 작가님의 풍도 이렇게 좀 나면서 흑백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연출을 다 하시는 느낌? 그 흑백만이 가질 수 있는 미스테리함을 정말 잘 그려내신 작품입니다. 저는 이걸 밤에 잠들기 전에 읽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가 이 웹툰 한번 보고 나면 되게 여러 가지 상상력을 엄청 자극하는 웹툰이에요. 그래서 저는 밤에 잠들기 전에 읽기보다는 통학길이나 출퇴근길에 대중교통 안에서 보거나 아니면 점심시간이나 그 휴식시간에 잠깐 이렇게 보고 좀 스토리를 생각하고 그 긴장감을 느끼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추천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제일 재밌게 봤던 편은 미래의 이야기가 나오는 편이었거든요. 미래의 식인 인류가 나오는 편이었는데 그게 되게 재밌기도 했었고 또 반전도 나름 신선하니까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공포를 그리고 있는 연재 작품들 중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웹툰은 네이버 웹툰의 호러 전파상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웹툰도 에피소드가 줄을 이루는 웹툰인데요. 아까 단편선이랑은 조금 다르게 커다란 스토리가 그래도 있기는 해요. 어느 날 동네에 전파상이 하나 생기고요. 손님들이 갑자기 전파상을 찾아오게 되고 주인은 무언가 이렇게 물건을 손님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짤막한 이게 경고와 주의사항과 경고와 함께. 근데 항상 이런 공포 웹툰 특성상 손님들은 말을 안 듣잖아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손님들이 좀 안 좋은 일에 휘말리고 귀신이 나오고 그러면서 공포를 주는 웹툰입니다. 사실 이 웹툰은 스토리보다는 정말 그림이 주는 압박감이 엄청나다고 생각해가지고 추천드려요. 방금 추천드렸던 공포 단편선 X보다는 조금 그냥 가볍게 짜릿함과 오싹함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3분 5분 내에 읽으실 수 있으니까 추천드립니다. 이 작가님 또한 컬러가 아닌 흑백 웹툰을 그리시는데요. 연출도 잘하시고 캐릭터도 조금 어딘가 서늘한 느낌이 들게 잘 그리시니까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두 번째로 분류한 주제는요, 실체를 가지고 있는 괴물과 몬스터에 대한 공포를 다룬 웹툰들입니다. 완결 작품들 중 추천작은 생존인간이라는 다음 웹툰에서 연재했었던 작품이고요. 생존인간은 디디 작가님의 관찰인간, 생존인간, 멸종인간의 시리즈 중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작품입니다. 지금 현재 멸종인간을 또 연재 중에 계시고요. 저는 일부러 생존인간을 가져왔는데 이걸 친구한테 추천받아서 봤었는데 진짜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우선은 당연히 몬스터가 나오고요. 이 몬스터는 사람이 디핏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초월적인 힘을 가진 존재인데 사람 속에서 숨어 살다가 갑자기 이제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생존인간의 가장 커다란 스토리는 깡시골에 있는 기숙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그 학교에 이제 몇 명이 남은 상태에서 비 때문에
다리가 끊겨지게 되고 그 학생들이랑 선생님들 몇 명이 학교에 고립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룻밤 동안 미스테리한 인물들이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이 웹툰을 읽었을 때 저조차 기숙학교에서 살았을 때여가지고 더 깊게 공감할 수 있었는지도 몰라도 정말 폐쇄된 공간이 주는 공포감을 극대화시킨 작품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정말 몬스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인간으로서는 절대 그 몬스터를 당해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좀 정을 주었던 주인공들이 하나둘씩 다 죽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꿈과 희망이 없는 것 같았는데도 나중에 또 반전이 일어나면서 무언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웹툰은 완결난 작품이기도 하니까 한 번에 몰아서 싹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재 연재 작품들 중 실체를 가지고 있는 괴물과 몬스터를 다룬 작품은요, 네이버의 먹이입니다. 사실 이 웹툰을 추천하려고 제가 웹툰 추천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말 매주 제가 토요일이 기다려지게 하는 웹툰 중에 하나입니다. 먹이라는 제목에서 나오다시피 이 웹툰은 철저하게 피식자와 포식자에 대한 관계를 그리는 웹툰인데요. 포식자는 갑자기 어느 날 사람들 눈에 한두 명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괴물이고, 피식자는 그 괴물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웹툰의 스토리 자체가 정말 특이하고 독특한데 그 이유가 몬스터가 강하고 세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고 자신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만 잡아먹을 수 있어요. 저는 가뜩이나 이런 이야기에 환장하는데 주인공들이 두 명 다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민지와 윤영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윤영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 귀신이라는 것들을 봐왔고 그 몬스터들을 최대한 피하면서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윤영이네 반에 민지라는 애가 눈이 떠지면서 몬스터들을 윤영이와 같이 볼 수 있게 돼요. 근데 민지는 윤영이와는 완전 다르게 그 몬스터들을 잡고자 하고 해치우고자 합니다. 민지는 처음에는 몬스터들을 무서워하다가 자신의 소중한 사람이 몬스터 때문에 다치게 되면서 복수를 하고 싶어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정문에서 맞서고 전형적인 일진 뭐라 해야 되지? 분조장 기질이 다분한 캐릭터인데 저는 그게 너무 사이다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둘이서 이제 케미가 되게 좋아져가지고 몬스터들을 함께 물리칠 방법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20년 1월 말 경으로 민지가 이제 새로운 무기를 갖게 됐고, 그리고 윤영이에 대한 비밀이 서서히 이렇게 풀리면서 귀신들에 대한 반전 또한 나오고 있는데 세계관이 점점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베이스로 앞으로 더 풍부한 스토리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주제는요, 사람에 대한 공포를 다루고 있는 웹툰들입니다. 대부분 제가 귀신 웹툰을 보고 있거나 공포 영화를 좋아한다고 얘기하면은 많은 어른들이 저한테 야, 사람이 제일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가끔씩 뉴스를 읽고 막 좀 생각을 깊게 하다 보면은 귀신보다는 확실히 사람이 무섭거든요. 그런 인간에 대한 공포를 이렇게 와닿게 해주는 웹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완결 작품들 중 추천작은요, 레진 코믹스의 그다이라는 작품입니다. 호주 어우를 간 한인들이 있는 그 하우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호주 액센트를 심하게 하면은 그때가 그다이가 된다고 해가지고 작가님이 차용을 했다고 해요. 전체적인 줄거리는요, 남자 주인공이 호주 어우를 먼저 가 있었던 친누나를 따라가지고 같이 호주에 오게 됩니다. 근데 호주에 오기 몇 주 전부터 그 누나가 연락을 안 받기 시작해요. 근데 남자 주인공은 자기가 호주에 갔을 때까지만 해도 딱히 실종됐다거나 하는 그런 심각한 의심은 하지 않고 그냥 누나가 바쁜가 하는 마음으로 누나가 있었다는 곳에 찾아가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누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이 갈수록 점점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그 이상함을 감지한 주인공들이 점점 누나의 실종을 파헤치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웹툰은 연출과 전개가 굉장히 재밌었던 게 처음에는 남자 주인공의 시선으로만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조차도 이게 누나가 정말 실종된 건가? 아니면은 그냥 얘가 착각하는 건가? 하는 그런 아리송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한 초반 45편? 한 30편까지는?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의 스토리가 얼추 마무리되다 보면은 다 그 쉐어하우스 안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시점으로 똑같은 스토리가 다른 플롯으로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의 전말을 차근차근 복선과 함께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게 해줬어요. 저는 이런 복선 회수하고
캐릭터 하나하나 가지고 있던 디테일과 그런 심리 묘사 같은 게 정말 좋았던 웹툰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악랄할 수 있지? 하는 그런 공포감을 저한테 줬던 웹툰이에요. 왜냐면 호주 워홀이 주제다 보니까 호주에서 일어나는 범죄들, 그리고 한인 워홀러들, 또 이제 거기 지역 경찰들과 막 마약, 뭐 성매매 이런 것까지 관련해가지고 싹 웹툰에 나오는데 이게 진짜 좀 뭔가 공포를 넘어가지고 기분이 조금 울렁울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웹툰을 어느 날 한번 날 잡고 정주행하면서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미 한 4-5번은 정주행을 싹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추천 작품인데요. 역시 사람에 대한 공포를 다루고 있는 네이버 웹툰에 현재 연재 중인 하르모니아입니다. 하르모니아는 이런 쬐끄만 알약의 이름인데요. 이 웹툰 세계관에서 하르모니아를 하루에 하나씩 복용하면은 영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영생이라는 말은 그 알약을 복용함과 동시에 더 이상 그날에서 신체 나이를 먹지 않게 됐거든요. 엄청 센세이션한 알약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웹툰은 그 알약을 막 발견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지 않고 이미 싸게 보급을 모두 끝마쳐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알약을 복용하고 있는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진짜 갑작스럽게 이 알약에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해요. 바로 이 알약을 24시간 하루 안에 다음 약을 복용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안 먹었던 나이를 모두 다 먹는다는 듯이 갑작스러운 노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부작용이 심각하다 하다 보니까 이 하르모니아를 사재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약값도 오르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 불안감이 조성되고 정말 아포칼립스 세계관처럼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세계의 사회 체제가 점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 웹툰의 시즌 1에서는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 사람들이 갇히게 되고 이제 그 물자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알약을 서로 갖고 뺏기 위해서 두뇌 싸움과 심리 싸움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싸움까지 다 나오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웹툰을 사실 사람에 대한 공포라고 넣었어요. 왜냐면 제 솔직한 얘기지만 하르모니아가 완전 순수한 공포 웹툰은 아니에요. 액션의 분위기가 훨씬 많이 풍기는 작품이고 또 딱히 막 무섭다, 막 공포스럽다 이런 장면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포 웹툰 추천 영상에 넣은 이유는 이 웹툰을 보면서 사람의 밑바닥을 정말 어떤 종류의 형태로든 다 감상할 수 있어가지고 사람에 대한 공포, 인간에 대한 경각심 그런 거를 깨워줬기 때문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 웹툰은 현재 연재작이긴 하지만 시즌 1이 다 끝났고 현재 스토리가 나름 빨리 진행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주말이나 쉬는 날 이렇게 날 잡고 시즌 1 한번 몰아보신 다음에 천천히 웹툰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6개 공포 웹툰 추천을 모두 마쳤고요. 제가 추천한 웹툰들 그리고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시고 싶은 영상의 주제가 계시다면은 제게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왕고 조용히 해. 왕고 조용히 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이리 와.